천천히 지나갑니다. 저쪽에다 차를 어디다 댈 때를 찾고 있어요. 천천히. 요 차 말고 그 앞에 차가 또 하나 있어요. K5인가? 네, 요 차. 네. 요 차는 여기 서 있었습니다. 서 있었고요. 지나가면서 요거를 부딪혔대요. 사이드를. 다시. 원래 서 있던 차예요. 천천히 가면서 예. 요 사이드만 부딪혔다는데요. 이 차에는 3명이 타고 있었답니다. 이 흰색 차에는. 3사람이 타고 있었는데요. 전부 다 대인 접수해달란대요. 부부와 아기가 타고 있었는데 셋 다 이주진단 대인 접수해달랍니다. 지금 사연이 무진장 길어요. 제가 잠깐 보면요. 아내가 차량을 세우기 위해서 천천히 지나다가 사이드밀끼리 부딪혔습니다. 상대가 대물 접수를 원해서 일단 접수해 줬는데요. 대물은 나중에 취소했대요. 거기가 여기저기 긁힌 데가 많아갖고요. 그리고 또 고칠 상황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나중에 대물이 취소됐답니다. 근데 이번에 대인 접수를 해달래요. 일방적인 얘기입니다. 예. 대물 접수는 취소했어요. 접수해줬고 취소했다. 근데 동승자 포함 총 3명이다. 모두 검사하고 병원에 가야 될 것 같다. 그건 아니잖아. 저거하고 다쳐? 그랬더니 자기가 보험 설계사다. 불박차증에 피해주지 않겠다. 자기네 보험, 운전자 보험이 있는데 대인 접수가 되어야만 받을 수 있으니까 대인 접수 요청해서 안 된다고 했더니 그쪽에서 경찰에 사고 접수를 한 상태랍니다. 이거 혹시 보험 사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대물 접수하고 백미러를 교체한다고 했다면 기분은 나쁘겠지만 그냥 넘어갔을 텐데요. 그거는 대물 접수 자체는 취소했대요. 대인 접수 해줘야 되는 건가요? 이거 보험 사기 의심으로 진정서를 넣어볼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림은 이렇게 돼 있어요. 백미러끼리, 즉 사이드미러끼리 부딪혔다는 거 지나가면서요. 속도도 빠르지 않았고 다칠 수 있을까요? 내용을 조금 더 보면요. 우리 보험사에서는 상대가 경찰에 접수를 할 것 같은데 그러면 경찰에 강력하게 마디모 신청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영상 보니까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했습니다. 머리 아파하고 있는데 상대가 전화 왔어요. 어떻게 할 거냐? 사고 같지도 않은 사고인데 그쪽한테 뭘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가 들어오는 운전자 보험이 있는데 운전자 보험 등이 있는데 대인 접수가 돼야 보험금을 많이 탈 수 있다. 그러니 대인 접수를 해달라고 합니다. 이건 정말 아니다 싶어서 대인 접수 거절했습니다. 그랬더니 어차피 자기네 보험사가 알아서 해줄 거고 그리고 그쪽 보험사도 구상권을 청구하면 어차피 해주게 되어 있는데 왜 일을 복잡하게 하느냐. 근데 저는 끝까지 대인 접수를 거절했습니다. 상대방은 사고를 냈으면 대인 접수라는 게 당연한 거고 3명이 타고 있었으니까 3명 모두 다 해줘야 되는데 왜 안 해주느냐. 이게 맞나요? 저랑 아내는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 보험사에서 보험금이 지급되면 보험 사기로 고발하는 거 생각 중입니다. 어느 게 정답입니까? 속도가 빠르지 않았고 사이드미러끼리 부딪혔고 제가 하나만 더 확인했습니다. 상대방이 대물을 취소하겠다고 해서 취소가 됐습니다라고 그래서요. 그러면은 사이드미러가 망가지지 않았기 때문인가요? 그랬더니 대물까지는 필요치 않나 싶어서 취소한 것 같습니다. 그게 뭐 전혀 안 망가진 건지 모르겠어요. 그거는요. 왜 취소했습니까? 했더니 글쎄요. 대물까지는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취소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차의 백미러에 사이드미러에 상처가 많이 나서 어느 게 우리 차를 부신 건지도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대물을 취소하면서 대인 접수 요청을 했어요. 탐탁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대인 접수 처음에는 해줬는데 추가 2명 3명 다 해달라고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며칠 전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경찰관이 상대편한테
정말 이 사고로 다치신 거냐라고 물었더니 아, 의사가 이렇게 진단서 줬는데 왜 경찰이 부정하느냐고 오히려 언성을 높였다네. 상대 측에서요. 그래서 경찰도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히려 물어보고 있습니다. 정말 답답하네요. 백미러, 사이드미끼리 닿았다고 해서 그거 갖고 전치 2주? 이건 아닌 듯 싶고요. 상식에서 너무 벗어나서 금전적인 피해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그냥은 넘어가지 않을 예정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도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올리신 글을요. 자, 상대 측에서 대물을 취소하겠다 했는데요. 사이드미러가 망가지지 않았기 때문인가요? 이유는 말 안 했는데요. 대물 처리까지 필요치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거기 상처가 많이 있었어요. 우리 차랑 부딪힌 게 어딘지도 알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3명이 전치 2주가 나왔다 해서 경찰관이 정말 이 사고 다치신 거 맞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의사가 진찰하고 진단한 내용인데 왜 경찰이 부정하느냐 라면서 언성을 높였다고 하네요. 경찰도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정말 답답하네요. 백미러, 사이드미러 닿았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전치 2주? 이건 아닌 듯 싶고 상식에 너무 벗어나서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상 한번 더 보고요. 여러분들 의견 여쭤보겠습니다. 그 사고 영상. 천천히. 산들대를 찾기 위해서 천천히. 지금 부딪힌 것 같아요, 지금. 예. 아까 멈췄을 때. 아까 여기서 멈췄을 때, 이때 살짝 닿은 것 같아요. 그리고 천천히 뺍니다. 예. 어떻습니까? 이 사고로 3명이 모두 다 대인 접수를 원한다는데요. 그래서 3명 다 진단서 2주 냈다는데요.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시나요? 1. 예상치 않았던 상태에서는 가볍게 사이드 미러끼리 부딪히더라도 다칠 수 있다. 2. 불박차 속도 매우 저속이었고 사이드 미러가 접히지도 않은 상황이 있기에 저 정도로 다친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 저 정도 충격으로 다친다는 이해되지 않는다. 한쪽 말만 들었기 때문에 불충분합니다, 자료는. 하지만 지금 보신 내용, 이분이 올리신 내용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신 불박 영상, 이걸로 보실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0표 시작. 이제 나중에 댓글이 이런 거 있을 겁니다. 과속방지턱 넘으면 척추골절 되겠네. 네, 그런 댓글들이 많이 이런데 한 분은 다칠 수 있다라는 의견입니다. 99%는 다친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근데 셋인데요. 남편이 운전자고요. 그 다음에 조석에는 아내가 있었고요. 뒷좌석에 애기. 예, 뒷좌석에 애기가 타고 있었다고 그러는데요. 이럴 때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는 보험사랑 상의해서요. 정식으로 보험 사기 여부에 대해서 조사를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고소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설령 고소했다고 해서 무고죄가 되는 건 아닙니다. 충분히 의심이 갈 수 있잖아요. 저 정도로 셋이 다 다칠까? 사이드미러가 휙 꺾일 정도로 빠르게 달리면서 그랬으면은 놀래서 충격이 가해질 수도 있겠지만, 근데 천천히 가면 사이드미러끼리 나중에 보니 꺾이지도 않은 그 상태인데요. 요거는 이제 진단서 발급 경위도 봐야 되겠죠. 저럴 때 이제 보험 사기로 단정하는 건 아닙니다. 충분히 좀 의심은 좀 가는 상황이에요. 우선
병원에서 어느 병원에서 어떤 검사를 했고 어떤 진단이 내려졌고 실제로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그리고 그 검사 결과 객관적인 검사 결과 나왔는지 그리고 가입한 보험은 어떤 것들인지 예를 들어서 보험이 가족한테 전부 다 뭐 여러 개가 있었고 딱 하루에 입원하면은 한 군데서 막 5, 6만 원씩 나오는 게 대여섯 개 있다. 그런 건 좀 이상하잖아요. 상대가 물론 다칠 수도 있습니다. 네. 뭐 갑자기 지났는데 뭐 깜짝 놀라서 근데 그게 치료가 필요할 정도인지 다쳤다는 게 이제 다쳤다는 거는 글쎄요. 다쳤다고 볼 수 있을까요? 모두 다 3명이 다 다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기는 또 어린아이가 또 베이비시트에 있었을 텐데요. 베이비시트에 있으면서 아기까지 다칠까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아기는 말을 못하기 때문에 다쳤다는 진단서 잘 안 끊어줘요. 좀 관찰이 필요하다고 그러죠. 말을 할 줄 아는 아이냐 아니냐에 따라서요. 진단서가 발급되고 안 되고가 좀 더 봅시다. 애가 말을 못하니까 어디가 아픈지 모르잖아요. 조금 특이한 사고입니다. 특이한 사건이에요. 보험사랑 상의해서 그리고 이런 게 마디모에서 나오지도 않아요. 마디모는 뒤에서 들이받았을 때 시속 8km 이하다. 그리고 부딪힌 흔적은 있지만은 박살나지는 않았다. 그러면 안 다친다고 하더라. 주로 뒤에서 들이받았을 때만 마디모가 아닌 시뮬레이션 결과가 이제 실험 결과가 뒤에서 들이받을 수 있고요. 옆으로 지나가면 사이드끼리 있을 때는 국가수에 그 실험 결과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국가수에서 모른다 그럴 거예요. 마디모를 할 게 아닙니다. 일반 상식선에서 그리고 그 조수석에 타고 있던 분은 또 얼마 전에 교통사고가 나 있었대요. 그러면 어느 병원인지 지금 치료받고 있는 병원에서 해준 건지 다른 병원인지 그리고 그 병원은 주로 어떤 환자들을 받는 곳인지 뭐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요. 나중에 요거 보험 사기에 의심이 갑니다. 좀 확인 좀 해주세요 하더라도 무고죄는 아닙니다. 무고죄는 아닌 걸 객관적으로 아닌 걸 그렇다고 해야 그게 무고죄예요. 그래서 무고죄는 해당되지 않으니까 이거 확인 좀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무고죄와 무관합니다. 그러니까 진정서를 넣고 싶다는 마음 갖고 계신데요. 보험사 직원하고 같이 상의해서 이건 보험범죄 수사하는 범수팀, 교통범죄수사팀, 교통범죄수사팀이 뺑소니, 그다음에 그 보복운전, 보험사기 이런 거 수사하죠. 네, 그쪽에 이 담당 조사관한테도 한번 상의해 보시고요. 그리고 우리 보험사 직원하고 상의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그러나 1%의 다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몰지는 않겠습니다. 충분히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어요. 예, 거기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 보십시오.